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디딤돌 과제 3차 공고가 났습니다. 접수 기간은 8월 30일까지 접수를 받네요. 세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공고 사업은 세부 과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눴네요. 정부 R&D 사업을 처음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을 위한 어떤 첫걸음 과제와 그리고 도약 과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창업 전문기관 R&D가 생겼고요. 그리고 2차 공고에서 있었죠. 성장 네트워크 R&D, 그리고 2차 공고에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글로벌 R&D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소기업은 주간 연구개발기관으로 이번 3차 동일 모집 차수에 한 개의 세부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중소기업이 주간 연구기관이 아니고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참여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차 공고와 3차 공고를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공고 때는 지역 특화 R&D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역 특화 R&D는 없고 창업 전문기관 R&D가 생겼습니다. 창업 전문기관 R&D가 아마 생겨난 이유는 여기 창업 전문기관에 요번에 속하는 기관이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서울 TP,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주로 운영기관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이들 기관들은 R&D 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화 지원 같은 BR&D 분야에 이렇게 어떤 지원하는 전문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관으로부터 잘 인큐베이션 받아서 좋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취지로 이 창업 전문기관 R&D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성장 네트워크 R&D, 글로벌 R&D는 2차 때도 있었죠. 제가 이 창업 전문기관 R&D가 아마 3차 공고에 아마 생겨날 것이다 라고 2달 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에서도 글을 올렸었죠. 그래서 창업 전문기관 R&D가 아마 3차 때 생겨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대로 공고가 났습니다. 지원 내용은 최대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총 사업비의 75% 이내, 즉 1억 2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비를 1억 2천만 원 최대 지원을 받고 싶으시면은 지원금, 정부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 금액을 한 4천만 원 편성하셔서 총 사업비를 1억 6천만 원으로 편성을 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75% 이내로 하시고 나머지 4천만 원, 4천만 원을 25% 이상 자부담을 하시고 그 중에서 10% 이상은 현금이니까 4천만 원 중에 10%인 400만 원을 현금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 공통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7년 이하면서 매출액이 20억 미만인 창업 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공통 자격은 주간 연구개발기관만 적용합니다. 즉, 공동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신다면 창업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매출액이 100억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추진체계는 이렇게 주간 연구개발기관, 그리고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되죠. 아까 성장 네트워크 R&D 같은 경우는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첫 걸음 창업 전문기관 R&D의 어떤 추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공고가 났고요. 영향평가를 그 운영기관들, 창조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운영기관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기관에서 서면, 대면 평가를 거친 다음에 이 아이리스에서 기술정보진흥원 쪽으로 추천을 하는데요. 1.2배수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1.2배수를 추천해서 최종 1배수를 최종 선정하는 걸로 추진됩니다.
요번 창업 전문기관 R&D 같은 경우는 총 510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서울 TP 뭐 이렇게 운영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이 부족한 초기 창업 기업의 R&D 및 사업화 투자를 위한 운영기관별로 고유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요. 각 운영기관별로 한번 공고문을 보시고 우리 회사에 알맞는 그런 어떤 고유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어떻게 연계할 수 있겠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운영기관을 정하십시오. 보시면 평가 배점에 이렇게 30%가 특화지표로서 들어가는데요. 운영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니 운영기관별 과제 모집 공고를 참고하십시오. 서울 테크노파크에서 같은 날 운영기관이죠. 같은 날 창업 전문기관 R&D 과제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서울 TP 같은 경우는 특화지표 배점 30점을 이렇게 개발 결과 활용 가능성에 20점, 자금 집행 계획의 10점, 개발 결과 활용 가능성에 이렇게 매출, 고용, 증가 가능성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네트워크 R&D가 있죠. 운영기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성장 프로세스는 아까 창업 전문기관 R&D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네트워크 R&D 같은 경우는 분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지원 유형은 자유 공모지만 차세대 전략 기술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그리고 첨단 로봇 제조, 양자 기술, 인공지능 이런 분야 위주로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5개 내외를 뽑고요. 위탁기관이 필수로 참여를 해야 되고 직접비의 30에서 40% 규모는 위탁개발기관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을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지 볼까요? 주로 대학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더라고요. 대학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아마 대학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 많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많이 구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DP라든지 그 다음에 고등기술연구원 같은 이런 연구조합 그리고 정부 출연연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생산기관, 생산연구기관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R&D인데요. 글로벌 R&D도 지난번하고 거의 공고가 거의 비슷하게 났습니다. 운영기관으로는 경기창경, 그 다음에 충남창경, 그리고 한국융합시험연구원이라고 있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이라 부릅니다. 운영기관에서 우선 선정을 하고 아이리스에 추천하는 구조로 나머지 2개 과제와 똑같이 진행됩니다. 글로벌 R&D 한번 보겠습니다. 95개 내외를 뽑고요. 그리고 그 디딤돌 연구개발 계획서를 신청할 때 디딤돌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하는 것 외에 또 글로벌 진출 계획서라는 것을 필수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 R&D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을 주로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을 이번에 선정을 합니다. 지원 내용은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동입니다. 중동 쪽에 진출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어떤 현지화 기술 개발 그리고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창경 같은 경우는 주로 미주에 포커스를 하고요. 충남 창경은 유럽,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 주로 타겟을 하는 기업들을 중점 지역에 한 50% 이상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자, 만약에 미주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신청해서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영양지표, 영양평가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화지표, 운영기관에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70점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운영기관별 어떤 과제 모집 공고를 참고하셔서 어떤 특화지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진출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출 실적이라든지 거래처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수출 실적이 없으면 이 사업, 이 글로벌 진출, 글로벌 R&D에는 신청하시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계획이라든지 수출 목표, 수출 품목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필수 성과 목표로 예, 보시면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25% 이상 달성이 필수적인 항목으로 들어있네요. 그래서 아마 수출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 단기간 1년 안에 아마 수출 매출액 비중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속 일정, 연간 해외 마케팅 일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전시회라든지 어떤 바이어 미팅이 어떻다라든지 우리 어떤 대표적인 수출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 창업 사령관이었습니다.